나라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금융위기가 어떻게 최첨단 디지털 재정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위기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진짜 놀라운 디지털 혁명,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정말 딱 하나의 숫자에서 시작됐어요. 네, 바로 155억 달러. 이 숫자는요, 그냥 빚 갚았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적인 위기를 이겨냈다는 하나의 상징이었고, 또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정말 값비싼 교훈의 증표 같은 거였죠. 바로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아주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아니, 어떻게 나라가 망할 뻔한 이 금융위기가 오히려 공공재정 시스템을 완전히 디지털로 바꿔버리는 그런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반전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바로 1997년입니다. 아시아 전체를 휩쓸었던 그 금융위기의 폭풍이 대한민국에 상륙했던 바로 그 운명적인 해였죠. 보세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백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긴급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왜냐고요? 말 그대로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정말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우리나라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구나. 재정 투명성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국가 전체에 올린 거대한 경고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문제 진단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 바로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방식. 그러니까 공공부문 회계의 규칙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였어요. 오래되고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던 그런 불투명한 규칙들은 이제 버려야만 했던 거죠. 이 문장이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위기는 투명성의 새 시대를 요구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장부 기록 방식 바꾸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져라. 이런 사회적인 요구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시스템 자체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바꿨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복식부기를 도입한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거래를 들어온 돈, 나간 돈 이렇게 양쪽에 나눠서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이러면 오류도 막고 투명성은 확 올라가죠. 그리고 또 너무 복잡했던 재무제표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딱 봐도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나라의 가계부를 아예 새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규칙만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죠. 이 규칙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또 제대로 관리하려면 기술적인 혁신이 꼭 필요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이죠. 이게 없으면 안 됐어요. 1998년에 처음 시스템을 도입한 걸 시작으로 해서 2022년 차세대 시스템이 나오기까지 20년이 넘는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공공재정을 관리하는 디지털 기술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나온 지방재정 365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직접 재정 정보를 싹 다 공개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였죠. 이처럼 각 단계는요, 그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과 실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20년이 넘는 진화의 여정이 마침내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재정 시스템 HIXRP가 탄생한 거죠. 이 XRP 시스템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개혁의 역사, 그리고 기술 개발의 모든 노하우가 하나로 뭉쳐진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가장 현대적인 해답인 셈이죠. 이 시스템의 심장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기술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예산팀, 인사팀, 회계팀이 전부 다 다른 엑셀 파일, 다른 프로그램을 썼잖아요. 이걸 전부 버리고 모두가 접속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하고 안전한 온라인 장부로 이사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분에 이제 모든 돈의 흐름을 딱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걸로 어떤 성과를 낼 거다 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이게 바로 성과고요. 그 다음엔 그 목표에 맞춰서 예산을 짜겠죠? 이게 기능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쓸 때는 아주 엄격한 회계 규칙을 따르고요. 마지막으로 이 투자가 과연 효과가 있었나 평가까지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이러니까 낭비가 생길 틈에 확 줄어들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자, 왼쪽의 과거 방식을 한번 보세요. 부서마다 시스템은 제각각이고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깜깜하고 일일이 손으로 하니까 오류도 많고 감사도 어렵죠. 그런데 오른쪽, 현재는 어떤가요? 모든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합쳐지고 모든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거의 100% 책임 추적이 가능해졌어요. 바로 이것이 기술이 만들어낸 책임 행정의 진짜 모습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건요, 그냥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줘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는 이야기고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돈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기술의 힘을 빌려서 나라의 재정 장부를 이렇게 투명하게 열었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는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될까요?